반갑습니다. 예,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양육훈련학교 특별세미나 여행으로 만나는 교육의 맛이라는 아주 맛있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시간여행입니다. 네, 행복한 여행을 우리 함께 해볼 텐데요. 자, 여행 그러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게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됐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아빠를 닮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늘 모시더라고요. 나는 저절로 혼자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 인생의 첫 번째 여행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날인지 아주 가물가물합니다. 한 4, 5살쯤 되었을 거예요. 교회를 간 것 같은데 탈출을 했죠, 제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시장이랑 막 이렇게 돌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랬다가 어찌 해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그 어린 것이. 그때 그 안도감이 드는 그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의 첫 여행이 불안하지만 두근거리면서도 일탈을 했던 그 여행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피가 흘러서일까요? 저희 둘째가 유치부 때 동대문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옆에 동대문 왕구 문구상가가 있었습니다. 유치부 예배 시간에 아이가 탈출을 한 거예요. 탈출한지도 몰랐어요. 그것도 친구 하나를 달고. 그래서 한참을 다니다가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곳이었는데 어떻게든 교회를 찾아왔어요. 네,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죠. 따라간 아이나 간 아이나 하여튼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유치부에 문지기가 생겼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아들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여행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인생 여행은 참 신기하게도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먼저 이제 보여주시면요.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인간은 땡땡땡이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힐링 남녀 얘기했지만 인간은 먼지다. 예, 먼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이 말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 나오네요. 예, 나그네입니다. 여행자라는 말이죠. 나그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서 여행했던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누가 있죠? 예, 예수님도 여행하셨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신 여행자.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 여행의 역사예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행했죠. 이삭도 우물 파느라 여행했죠. 야곱 말도 할 거 없이 여행을 했죠. 요셉도 여행을 했죠. 또 누가 있을까요? 바울 전도 여행. 모든 게 인생이 다 여행이었어요. 우리가 한 군데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다. 그걸 나그네, 여행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나그네 여행자는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죠.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까? 시간여행에서의 우리의 여행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고향이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여행의 고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향은 고향인데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예, 그래서 그 고향을 향해서 우리는 여행 중인 나그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러 가지 인생은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여행에는 두 종류의 여행이 있습니다. 오늘 할 여행이 뭐냐면 시간 여행,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여행은 뭐냐면 공간 여행입니다. 네. 시간 여행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거기에 따른 여행이기 때문에 인간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는 아주 닮은 여행이에요. 비슷비슷하게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아주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물론 조금씩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닮은 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 여행이에요. 다름. 다름은 틀린 게 아니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모습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다 다른 것처럼 다른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여행을 공간적으로 어떻게 여행하고 있는지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시간 여행이란 뭘까 생각한다면 인간의 시간 여행 과정을 뭐라고 하나? 발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디벨롭먼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100층짜리 건물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100층짜리 건물을 경사가 있는 이런 비탈길을 올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100층짜리는. 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빨리 올라갈 수 있지만 두 다리를 올라가려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것처럼 발달은요. 비탈길이 아니라 약간 계단이에요. 계단. 계단은 비탈길은 그냥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모르게 올라가지만 계단은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뚜벅뚜벅 계단을 세워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발달도 계단을 오르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닮음을 쫓아가는 게 이 발달이라고 한다면 닮은 이 과정에 모두나 인간이라면 거쳐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계단식 발달이라는 건데요. 계단식 발달이 뭘까요? 계단식. 네. 계단은요, 평평한 데가 있고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동네예요. 한 계단 한 계단은 똑같은 데가 아니라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발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비슷해 보이고 다 그런 것 같은데 연령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24개월 아이들 2살 전후로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고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청소년기와 청년기가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고요. 이런 모습들의 변화가 이 단계적인 발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듯 다른 듯 보편적인 면도 있고 개인차도 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똑같이 애기들 키울 때 보면요. 옹알이를 하다가 말을 하지 말을 하고 옹알이를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발달을 한다는 소리예요. 애가 기어가다가 앉다가 서는 거지 그리고 걷지 갑자기 걷다가 다시 기는 게 다음에 오지 않아요. 단계대로 온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차는 큽니다. 어떤 아이는 10달 되자마자 걷기도 하고 어떤 애는 15달이 되어서도 간신히 걷기도 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사람은 늙어가고 성숙해가고 익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유전과 환경. 과연 유전이 센 것인가 환경이 센 것인가. 똑같은 쌍둥이라도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개인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빠를 닮고 저희 둘째가 저를 닮은 것처럼 유전적인 영향에 따라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51대 49 이렇게 얘기해요. 51이 유전이다. 어떤 사람은 51이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처럼 어느 게 먼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유전과 환경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과 환경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중간에 말씀드리면 사실은 힐링 남녀를 불러서 정말 버터플라이를 부르는데 모르겠다 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교인들이 과연 많이 오셔서 들으실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청중을 두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저희 엄마 아빠가 와 계세요. 저의 성장 과정을 본 분들이 와 계세요. 그래서 섣불리 얘기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해야지 이 인간의 시간 계획표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여행 로드맵을 보시면 우리는 비슷하게 자라갑니다. 영유아기 0세에서 6세까지 여행을 출발하는 시간 여행이 출발하고요. 아동기 이제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 아이들 나이 때는 여행에 있어서 다양하게 만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그 다양하게 만난 것들을 자기 안에 채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년기는 이제 그 채운 것들을 내 걸로 맞춰가는 단계. 그리고 장년기라고 할 수 있는 이때는 나눔.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나눠주고 주고 받고 나눠주는 시기고, 노년기는 비우는 시기. 이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주는 시기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예전에는요,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대 수명이 점점점 늘어가요. 100세 시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서는 120, 140까지도 살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시기가 어디냐면 청년기와 장년기, 노년기예요. 예전에 방정환 선생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었을 때는 어린이가 언제까지였는지 아십니까? 한 25세까지 정도.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전반기를 어린이, 후반기는 어른 이렇게 했어요. 1대1의 시간 차였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20세 미만을, 그러니까 만 18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나머지가 어떤 분에게는 80년, 어떤 분에게는 60년, 어떤 분에게는 100년의 시간이 어른으로 살아야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른으로 살아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청년들 중에서 아직도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고, 장년이라고 하지만 내가 왜 장년이야? 난 아직도 청년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장년을 40세 이상 70세까지 굉장히 길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에 70세까지는 해외여행도 굉장히 자유롭게 하시고 굉장히 활달하게 사회생활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청년기 넘어서 장년기가 굉장히 넓어졌고, 청년들도 요즘은 결혼하는 시기가 굉장히 자꾸 늦어지니까 40세 전후로 해서 청년기가 끝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노년기는 이제 70세 이상은 돼야 그래도 내가 조금 나이가 먹었구나 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대충 나는 어디쯤일까, 예, 생각보다 젊죠. 제가 나온 저기에 보면 대부분이 지금 장년이시죠. 예, 그리고 청년, 장년 이렇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각 시기를 알아야지. 여기 유치부 교사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유치부 교사. 네, 스캔하고 있습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 유치부 교사들이 되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은 해맑고 예쁘기는 한데, 예, 힘듭니다. 신체를 보면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갖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반사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잡기 반사, 빨기 반사 뭐 이러면서 애들 소나기 힘이 엄청 세가지고 아시죠? 생존에 대한 본능이 굉장히 강할 때입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키가 원래 한 50cm 전후로 해서 애가 태어나요. 몸무게는 3.4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4개월쯤 되면 몇 cm가 될까요? 87cm 정도가 평균이래요. 키는 그 정도 되고 몸무게는 천차만별인데
우리 이성훈 목사님네 라하미는 제가 들어보니까 19kg가 넘는데요. 거의 4배가 넘는 거죠. 4배. 4배가 넘게 크는 거죠, 아이가.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보다 덜 성장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몸무게는 3, 4배, 키는 한 80cm, 30cm 정도 더 크고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언어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24개월 전후로 해서 아이들이 말이 굉장히 많이 빨리 늡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들이 발화를 한다고 합니다. 발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제가 언어 발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인간만이 언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신체적으로는 성도라고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는 길이 아래쪽으로 낮게 있대요. 그래서 그 낮게 나 있는 성도 때문에 다양한 발음을 할 수 있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동물은 할 수 없는 게 그렇고, 두 번째 뭐냐 하면 24개월 전후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게 언어 폭발이에요. 언어 폭발. 언어 폭발이 뭐냐면 어휘랑 모든 게 언어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느는 거예요. 24개월 전후로 해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때 애들이 전보 문자라고 그러죠. 전보. 엄마, 맘마, 아빠, 까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한 말들을 시작하면서 전보 치듯이 말을 하다가 이제 조합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 이성우 목사님 동영상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장에 있는. 자, 소리가 꼭 들려야 합니다. 들려주세요. 어떡하지? 예쁜 겉모습만 보이는데 지금 우리 라하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빠 따따요. 다시. 아빠 따따요. 오, 역시 여자분들이 잘 알아들으세요. 왜냐하면 언어 발달이 여자들이 더 빠르거든요. 얘가 하는 말은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 아빠 따따요. 아빠 잘 자요예요. 아빠 잘 자요. 제가 요즘 자기 전에 듣는 동영상인데요. 잘 보세요. 아빠 잘 자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인간만이 언어 폭발이 일어나면 여기다가 말을 바꿔서 레고 조립하듯이 조립을 합니다. 아빠 잘 자요. 그 다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엄마 잘 자요. 아기 잘 자요. 할아버지 잘 자요. 할머니 잘 자요. 모든 말을 다 껴서 넣을 수 있어요. 인간만이 이렇게 언어 폭발이라는 말은 조합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을, 셀 수 없는 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앵무새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오랑우탄 침팬지가 배운 거는 할 수 있지만 신기한 건 이게 레고 조립하듯이가 안 돼요. 바꿔서가 안 돼요. 가르쳐 준 소리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 발달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언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유치부에서도 아이들 보면 기발한 말들, 기발한 생각들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게 언어가 일단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를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라는 것은 머릿속에 안 보일 때도 보이는 것처럼 머릿속에 담겨져 있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유창하게 잘하면 얘가 생각이라는 게 있구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구나. 그 표현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언어 표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도와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참 재미있고 신기한 것들이 말을 배운다는 거.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설교 시간에 난리도 아니거든요. 제가 한마디 하면 애들이 여기저기서 진짜 피처링을 하는데요. 거기에 말리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다양한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 하고 싶어 한다. 말을 만들어낸다.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주신 대로 말이 점점 옹알이를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조합이 되면서 말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은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정감이 자라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울증이 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없는 세대는 아기죠. 예. 과묵한 세대도 있죠. 아기죠. 그때는 말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24개월 이전에는 우울증도 없고 네, 거의 과묵하죠. 그 이유가 이 시기에 생존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으면 애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뭐 유아 우울증, 뭐 아동기에 벌써 공부 때문에 학습 스트레스, 벌써부터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 아이에게 지나친 과제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이가 마땅히 그 시기에 겪어야 할 것들만 겪으면서 지나가면 우울할 일이 별로 없는데 너무 자꾸 조기에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죠. 근데 언어 같은 경우 특히 이 24개월 전으로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뇌에서 주로 하는 건데요. 뇌도 다 상황 봐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는 뇌가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막 가지 치듯이 막 촘촘하게 뇌가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막 연결망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24개월 전후로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치기 시작해요. 필요 없는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24개월 전까지는 그 영어에서 말하는 R 발음과 L 발음, 저는 잘 안 되거든요. R과 L이. 근데 똑같죠. R이나 L이나. 그죠? 근데 24개월 전에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쓰다 보니까 가지를 쳐버리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머 그러면 24개월 전에 외국어 교육은 막 다 해야 되는구나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요. 아이가 모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영어나 뭐 외국어를 할 경우 혼동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앵간히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앵간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아이가 학습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언어라는 게 아이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언어랑 정서랑 인지랑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아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대상 항상성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게 내 앞에 뭐가 보이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엄마가 유치부에 나를 놓고 가지만 1시간 있으면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올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건 내 마음속에 엄마라는 언어와 엄마라는 마음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상 항상성인데 그게 이제 24개월 전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 24개월 전후까지 아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치부에서는 많이 보듬어주고 그러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있죠. 하사품. 무슨 뜻이죠? 하나님 사랑의 품속으로. 예. 하나님 사랑의 품속으로 안긴 것처럼 아이가 평안함을 느끼고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이기다 느끼다 이런 느낌이 들게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죠. 여행을 출발하는데 설레지도 않아. 짐 싸고 싶지도 않아. 가기 싫어.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유아기에는 출발하는데 설레고 기쁘고 해맑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번만. 아빠 따다요. 네, 아빠 잘 자요. 어느 아빠인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동기로 가면요. 아동기는 이제 다양하게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신체 조작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줄넘기, 쌩쌩이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고 계단 오르는 거나 소근육 발달, 조작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시기라 애들이 어울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 교회에도 잘 따라오고 그렇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교회 가자 그러면 잘 가고. 예. 그래서 이 시기에 제일 해야 될 게 신앙의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기초 체력을 기른다고 얘기를 하죠. 신앙의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인격, 인성, 인품, 성품 이런 거 얘기를 아동부 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아동부 시기에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해 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요즘 아이들
아이들이 되게 이기적인 거 아시죠? 예, 되게 이기적이에요. 내 거밖에 몰라요, 사실은. 아이들이 집에 하나, 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내 거라고 다 생각하고 그래서 되게 이기적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시기에 도덕성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물론 유치부 시기에도 그걸 많이 기릅니다. 그래서 훈육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동부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동이 되기 전에는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가 얘기하면 혼내는 거면 나쁜 거, 벌 받으면 나쁜 거, 맞으면 나쁜 거 그런 거예요. 근데 좀 더 크면 알게 되죠. 이게 어떤 게 나쁜 거고 어떤 게 좋은 건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위에 있는 사탕을 꺼내려다가 접시를 한 개 깼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예쁜 접시를 깼어요. 그 아이와 엄마를 도와주려고 설거지하다가 10장을 깼어요. 누가 더 잘못한 거죠? 여기서 고민하시면 안 돼요. 한 장 깬 게 더 나쁘죠. 나쁜 의도로 했으니까. 물론 피 같은 나의 그릇을 10장이라 그런데 의도를 따질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동부 시기가 된다면.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리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지적으로 지적인 발달도 꽤 많이 되기 때문에 이때 정말 중요한 건 도덕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성 그러면 마냥 착한 애라고 생각하는데요. 옳고 그른 거를 바로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도덕은 도덕 판단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지적인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성취도가 높고 리더십이 있고 삶의 만족도가 높대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높으면 맨날 호구 잡히고 다 뺏기고 그러는 아이라는 게 아니라 도덕성이 높을 때 성취도가 높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리더가 되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행복도, 만족도가 높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동부 아이들 특히나 요 시기에 정말 경쟁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경쟁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훈련, 이거는 훈련이요. 되지가 않아서 저절로 되지 않아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도덕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아동부 시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되게 많이 갈려요. 저희 둘째가 그런 말 했습니다. 사고치고 장난치는 아이가 있는 거 아동부에서 교사를 했거든요. 있으면 부모님이 물러서 그렇대요. 야, 키워주진 않았는데 우리 엄마면 절대 양보 안 할 텐데 너무 물러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제가 좀 나쁜 엄마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엄하게 키웠는데 무르지 않고 양보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을 양보하지 않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동부 시기에 이 도덕성을 기르는 거 공부만 잘하게 키우면 사고칩니다 분명히. 그래서 신앙 안에서 도덕성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동 시기에. 그래서 훈련을 트레이닝 계속 해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로 갑니다. 청소년기, 예, 외계인들이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 외계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청년들이 제일 크게 웃었어요. 지네도 몇 년 전에 외계인. 네, 외계인이 구 외계인이 현 외계인을 이해하지 못한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옛날엔 외계인이었는데, 그죠? 청소년기를 얘기할 때요. 저는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냐면 중학교 애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난사를 해가지고 차가 다 눈 내리는 마을이 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거기서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서도 몇 번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반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게 안 되는 나이예요. 인지적으로. 애들은요.
오늘날 청소년기에는요,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데 한국 사회는 공부, 진로 때문에 다 미루는 거예요. 애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거, 마땅히 해야 되는 거, 도덕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미루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딱히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마땅히 생각해야 할 걸 못하니까 생각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의 힘이 강해지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if가 가능해야 돼요. if가 뭐죠? 만약에 내가 소화기를 여기서 뿌렸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뭐라고 할까? 세상은 나에게 어떻게 대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if를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청소년기가 되어야 하는데 점점 그렇게 돼야 하는데 if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오늘만 살고 지금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걔네들이 또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암기력이나 그런 게 빠르기 때문에 압니다. 촉법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만 14세 미만은 감옥에도 안 가고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거를 다음 if 그 다음을 이해하고 그 차주의 감정, 내 새 차 이걸 복구하는데 드는 피눈물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정서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렇게 못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는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실제로 암기력은 고3 때 최고랍니다. 이 암기, 기억하고 외우는 거. 예, 고3 때 최고인데 기억력과 암기는 잘하지만 다른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다 종합했을 때 아이의 사고 구조나 이런 건 아직 아이다, 미성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2차 성징을 해서 뭐 어른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고, 생각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뭐 또래 집단에 좌지우지 되는 때죠. 또래 집단이 하면 뭐 다 하고 싶고 네 그런 때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 아이들이 영향력 있는 성인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또래 집단에서는 고만고만해가지고 답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그걸 몰라요. 답이 없다는 것을.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내 아빠 말은 안 듣는데 남의 아빠 말은 듣더라고요. 내 엄마 말은 안 듣는데 남의 엄마 말은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자녀들을 키울 때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나름 꽤 잘 나가는 엄마 아빠인데도 안 들어요. 그러나 교회 활동이나 어른들을 만나고 이런 데 가면 아이들이 잘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아이가 말을 더럽게 안 듣는 것 같다. 그러면 남의 아빠와 남의 엄마를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예. 그래서 영향력 있는 성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손 들어주세요. 네, 청소년부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네, 이분들은 제가 몇 년 전에 양육훈련학교 할 때 임종서 선생님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청소년부 교사 3년이면 몸에서 사리가 나온대요. 그 정도로 힘든데도 아직도 계셔요. 지금 그 몇 년 전에 계셨던 분들 다 계시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생각합니다. 영향력 있는 성인으로서 그 아이들이 이끌어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미성년인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청년기. 청년기에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게 많이 있겠지만 친밀감을 굉장히 원해요. 친한 관계, 일로 만난 사이 말고 친한 사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이 이런 거를 원하는 때가 이 청년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기 계신 장년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되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청년기에 많이 해야 되는 게 이제 일과 사랑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직업을 찾고 그 다음에
평생 같이 갈 동반자를 찾고 같이 갈 공동체를 찾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청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행에 있어서 내 거를 찾는 시기, 친밀하게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을 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노화가 살살 시작이 되고요. 이때부터 25세 전후로 해서 여자가 조금 더 빠르대요. 22세, 남자가 25세. 슬프다. 벌써 노화가 시작이 서서히 노화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인으로서 일과 사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아시잖아요. 요즘 결혼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게 한 패키지인데 자꾸만 이게 단절이 되고 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많이 일과 사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성민교회, 그래서 3040이 더욱더 부흥하는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청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청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청년들은요, 여유 시간이 필요해요. 청소년기에 못했던 여유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갭이어라고 하거든요. 청소년기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자꾸 늦어지니까 20살, 30살, 40살이 되어도 자기 인생 계획이 안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청년기의 초기에 이 갭이어라는 중간에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청년들이 나머지 인생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 2024 트렌드 강의하실 때 얘기했잖아요. 청년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권위적이지 않은 어른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돼서 자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기 굉장히 중요하죠. 청년기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청년기에 필요한 건 용기라고. 용기. 인생을 살아갈 용기, 직업을 선택할 용기, 사랑할 사람을 선택할 용기, 그런 용기, 과감하게 변화할 용기, 이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때는 청년들이 되게 성숙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극단적이야. 극단적이에요. 뭐 아니면 도. 그래서 극단적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곱과 에서 아시죠? 야곱과 에서를 보면요, 저희 집에 것까지. 아무튼 야곱과 에서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와닿을 때가 있는데, 만약에 진짜 야곱이 밧다나라무의 이 삼촌 집 있는 데로 가지 않았으면 둘 중 하나는 죽었을 거예요. 왜? 청년기 극단적이야. 그래서 극단적이었던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을 벌였을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두 아이를 집에 둘만 놔두지 않아요. 야수 둘을 집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극단적이에요, 청년들은. 그래서 이 역이 아니면 저기. 그래서 그 청년기 때 보면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거나 정의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건 그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극단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옳은 길, 바른 길, 이걸 알 때 거기에 투신하고 헌신할 용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40 넘어가고 아이들이 크고 그러면 살살 타협을 하죠. 회색지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도 중년기에 만났고 장년기에 다시 만났기에 망정이지, 청년기에 붙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죽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기에 극단적인 사고를 할 때 그것을 다독거려주는 장년들이 또 필요하죠. 누가? 내 아빠, 내 엄마보다는 남의 엄마, 남의 아빠. 그래서 이 장년이 되면요, 다 40대 중후반부터 이제 장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40대 중후반이 되면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큰 나이가 돼요. 제가 40대, 50대로 이제 들어가는 길목이거든요.
반백년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예, 어느덧 그렇게 되었네요. 네, 장년기가 되면 이제 옆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청년기 때까지는 그런 여유가 없고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 이제 장년기쯤 되면 옆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본격적인 이 노화가 이제 시작되면서 운동기능 손실이 나면 50이 왜 50이겠습니까? 50견이 있으니까 50이죠. 그래서 막 고장이 나고 팔도 못 올리고 예, 노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년기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운동 기능이 손실되지만 또 뭐가 발달하냐면 뇌가 절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뇌는 고3 때, 청년 때가 뇌가 절정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암기력에 한해서고 진짜 뇌의 절정은 통합 능력이에요. 연결하는 힘, 상상력, 그리고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거, 이 모든 게 다 뇌의 능력인데 그 뇌의 능력이 요 발달이 이때 40대, 50대, 60대 잘 관리하면 계속. 그래서 뇌는 생각보다 최대로 늦추면 최대로 늦게 노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장기예요. 그래서 뇌만큼 안 늙을 수 있는 장기가 이 몸에 있는 것 중에 별로 없어요. 귀도 빨리 나가고요, 눈도. 그런데 뇌는 그래도 쓰면 쓸수록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신체 구조다. 그래서 뇌에 따라서, 뇌의 상태에 따라서 노화의 이 개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청년인데 노인의 뇌를 가질 수도 있고 노인인데 청년의 뇌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간의 이 천차만별이에요. 저희 교회에 우리 원로 장로님 계시잖아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기억력도 좋으시고 남을 배려하는 능력, 모든 그게 뇌의 노화가 늦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뇌를 늦추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뇌를 늦추기 위해서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계속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통합적인 사고가 발달하는 장년기가 되어야지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조퇴가 있어요. 조퇴. 생명도 조퇴가 있죠. 조기퇴진, 조기로. 예, 발달이 지연되거나 퇴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발달할 수 있도록, 계속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루 한 장도 듣고, 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 가지 뇌를 쓸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성숙해 갈 수 있고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을 가끔 생각해요. 중년기잖아요. 그죠? 그 전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맨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걔네는 쌍둥이에요. 나이도 똑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일란성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빠가 아무리 눈이 안 좋아도 그렇지 못 알아봤다는 것은 일란성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신박하죠? 예. 근데 야복강가를 건너서 에서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형한테 갑니다. 자, 중년기 에서였기 때문에 야곱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랑 똑같은 쌍둥이였어. 근데 헐, 나보다 더 늙었어. 외모가. 근데 다리까지 절어. 나랑 똑같은 외모에 나보다 더 늙었고 다리까지 절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게 화해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중년기, 장년기였다는 거, 그리고 그 장년기의 마음에 있는 통합적 사고, 극단적이지 않은 통합적인 사고, 극률한 마음, 돌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정이 언제냐 얘기를 하신다면 100년을 살아보신 분이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제가 그분 실물 영접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우리 원로모 장로님이 국제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회장으로 계실 때였는데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쯤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100세 어르신이 앉고 우리 80대 중반의 장로님이 앉으시고 그 옆에 80대 초반에 어느 장로님이 앉으셨어요. 자리에 앉았는데 세 분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100세 옆에 앉으시니까 두 분이 굉장히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 100세가 되신 이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인생의 진짜 절정은 자기는 60대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60부터 75세까지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했던 내 인생의 절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는 중이다.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 장년기가 되면서 중요한 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돌볼 수 있는 공동체, 자녀, 가정, 교회, 이런 친한 친구 그룹,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에 사람이 제일 힘든 건 외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반려동물도 필요하고 사람이 없으면 동물, 식물, 인형 뭐 여러 가지를 갖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외로움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움에서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없으시려면 아까 그 라하미 동영상 계속 돌려보시면 돼요. 예. 아빠 따따요 뭔 소리야 이러면서 계속 그걸 돌려보시면 우울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부에 가시면 우울증이 사라지십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해맑게 뛰는 아이들 보면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아, 인생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왜 뛰는지 모르고 격렬하게 뛰기도 하고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하고, 그게 가능한 시기가 그 시기를 볼 때 우리가 굉장히 힐링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인생을 지나서 노년기가 됩니다. 노년기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죠. 75세를 넘어가야 이제 그 정도 노년기가 된다. 왜냐하면 워낙에 요즘 분들이 70세가 돼서도 장성하세요. 강건하세요, 되게. 그래서 70세는 시작이다라고 아까 뭐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노년기에 이제 비오고 주고 다 주는 시기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노년이다. 예, 본격적인 아픔과 노화와 이런 것들이 이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때입니다. 이때는 진짜 아픈 얘기 빼면은 만나가지고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이렇게 아팠다, 저렇게 아팠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남 얘기 같죠, 청년들. 훅 간디. 시간은 훅 갑니다. 금방 가서 아프니까 노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기억하고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특히 피부 관리는 10대 때부터 원래 해야 된다. 예. 피부 관리는 나이 들어서 하면서 소용이 없답니다. 아시죠? 예.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피부 관리나 뭐 여러 가지 건강 관리 이런 거는 젊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외로움과 아픔 이런 것들이 노년기에 오지만 사실은 노년기를 얘기할 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노년기가 됐을 때 더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몸만 아니라 마음도. 그래서 완고해지고 더 어린애 같아지고 더 관심받기를 원하고 막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더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더 성숙해져서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배려하는 게 달라지는, 완전히 개인차가 심해지는 때가 이제 노년기죠. 그래서 이 노년기에 성숙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관대한 것이 성숙의 척도라는 거죠. 예. 제가 30대 엄마가 됐어요. 20대 엄마가 됐군요. 20대 엄마가 돼서 관대함이 없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떨까요? 손주들에 대해서
냅둬라, 그래도 괜찮다 얘기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어린 아이들을 볼 때 30대의 극단적인 눈으로 보는 게 20, 30대의 극단적인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괜찮다, 그렇게 해도 아이는 잘 큰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관대한 마음을 가질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대함이 성숙의 척도이다. 그리고 이때 유산 상속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장수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을 보니까요. 제가 책을 선물 받아서 봤더니 이 100년이 넘어가셨어요. 지금은요. 104세 정도 되셨거든요. 그분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98세로 살기로 했다. 앞자리가 이게 세 자리와 두 자리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98세로 살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교회에는 37세로 사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예. 근데 사실 우리 마음은 다 37세, 27세 아닙니까? 그죠? 마음은 늙지 않아요. 사람은 마음은 늙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늙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수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래 사시는 분들의 특징. 예, 오래 사시는 분들의 특징은 할 일이 있습니다. 예, 사명이 있는 사람은 오래 사십니다. 예, 저희 할머니도 90세를 사셨는데 저희 집안이 좀 장수 집안이라 100세는 사셨어야 되는데 좀 단명을 하셨어요. 예, 근데 저희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가계부를 쓰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아들 둘을 키워주셨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있으시니까 빨리 못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명이 있어야 오래 사신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젊게 산다. 예. 어느 권사님 80대 후반이신데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주실 때가 있어요. 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80세 중반이 넘어가면서 그 보이지도 않는데 문자를 보내시는 거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그걸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배우는 사람이 젊게 산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보내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지금 그 시기에 계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미리 대비할 때 사람은 준비성이 있을 때 그래도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노년기는 정말 빨리 옵니다. 예, 아시잖아요. 어릴 때하고 다르다는 거를 청년들도 아시잖아요. 그죠? 예,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 여행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행에는 미션이 있습니다.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사명이 있을 때 여행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조퇴하지 마시고 완주하시길 바라며 군대 얘기로 따지면 만기 전역 예, 만기 전역 하시기를 바라는데 유아기 때는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살아야겠다, 사는 게 좋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애가 계속 자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희망을 갖는 게 미션이고요. 아동기에는 좋은 습관, 기초 체력, 그런 도덕성을 기르고 하는 삶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습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인식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청년기에는 이제 어른이 되는 거, 자립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읽혀준 동화책이 있는데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였어요. 거기에 이상한 말이 써 있었어요. 아기 돼지들은 통통하게 살이 찌자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통통하게 살이 찌면 집을 나가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만큼 성장하면 자립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자립을 해야 되는 청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가 되면 여유, 나눠줄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하는 것. 그 다음에 노년기에는 삶의 지혜, 관대하고 받아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은 노빠꾸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뭐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인생 몇 회차, 내가 전생에 뭐 다 없습니다.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시간은 노빠꾸, 원웨이, 한 번,
땡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시간 여행 앞에서는 아마추어 여행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꽃보다 누나라는 드라마 그 여행 프로그램에서 윤여정 씨가 했던 말이 저는 늘 와닿았어요. 67세에 이걸 찍었는데 67세는 나도 처음 살아본다고. 예, 저희 아버지 이제 89세 되셨는데 89세는 처음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 사시는 거 아니고 처음 사시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미래는 한 번도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시간을 겪으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발달 심리를 알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여행 계획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 예측이 되잖아요. 아, 내가 작년이 되면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노년이 되면 이랬으면 참 좋겠구나. 아, 나 과거에는 이랬었구나. 아, 청소년기에 내가 이랬지. 돌아볼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이게 발달 심리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유익이죠. 그래서 100년을 살아보신 이분도 늘 인생에 있어서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랑이 있는 수고가 행복이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저는 내가 했던 가장 성숙을 위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를 되돌아보면 자녀를 낳고 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녀를 낳고 키우지 않았으면 내가 이만큼 성숙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했을까? 나이 듦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성숙의 과정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만큼 성숙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는 매년 영적으로 입양하잖아요. 입양하는 이 자녀를 관심을 갖고 키울 때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성숙에 있어서 놀라운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매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이 발달 여행에서 시간 여행에서 행복한 여행의 마무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성숙하기 위해 희생하고 그것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대의 해맑음, 10대의 호기심, 20대의 체력, 그리고 30대의 열정, 40, 50대의 뇌, 60대의 희생, 70대 이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항상 훈련학교는 숙제가 있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 장에 숙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예. 시간여행 계획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미래의 내가 꿈꾸는 모습을 그림 또는 글로 표현해 보세요. 1번은 이제 현재 내 위치, 그 다음에 2번은 과거의 기억, 3번은 미래의 되고 싶은 나. 이렇게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글씨도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하고 볼게요. 저는 안 보여서. 네. 이분의 샘플은 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한 반백살은 사신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 반백살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받는 귀한 딸이라 아쉽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대요. 똑똑하고 뭐 칭찬받고 되게 잘난 줄 알고 교회를 좋아하고 그래서 청소년기까지 잘 자라다가 일찍 직업과 배우자를 선택했고 이른 임신과 출산과 육아로 어린 엄마이지만 아닌 척을 하며 살다가 예, 장년기가 되어서는 분홍색은 되고 싶은 거죠. 이제 노란색은 과거라면 이제 장년기에는 너그러운, 베푸는, 사랑 많은, 많이 배우는, 지적질 노노, 여행하는, 화 안 내는 이런 장년이 되고 싶으신 분인가 봐요. 네. 그 다음에 노년기에는 신앙을 상속하는 예쁜 할머니, 손주는 3+3, 6명 정도
그리고 백년해로를 하고 싶으시고 좋은 의미의 호구가 되어서 많이 베풀고 살고 싶으시답니다. 그 다음에 여행 이후에는 영원히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다. 이런 인생 계획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과제로 숙제를 해서 인증샷을 찍어서 교구 목사님이나 부서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과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여행 잘하셨죠? 네, 다음 시간은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올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안식년 기간에 우리 분홍 목사님의 안식년 기간의 여정을 엿볼 수 있는 사진들과 함께 공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좋은 강의해 주신 이승현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신 분들 뒤에 출석부 꼭 이름 써주시고요. 그리고 숙제는 하셔서 교구 목사님이나 아니면 부서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